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결정을 하는 거. 도열을 쫙 해서 부모가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아빠 감사해요 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를 하면서 체험학습 플랫폼 아자스쿨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선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가행본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오늘 자녀경제교육 3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작정하고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경제교육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시고 있는 쪽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입장으로 권할 수 있는 이 생활 속의 팁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유한성, 자원의 유한성, 그래서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독일에서도 장바구니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가면 마트 끌게 이 뭐라고 하죠? 마트 카트를 어른도 끌고 아이용이 마트를 잘 안 있대요. 가서 기억 안 나요. 저는 다 온라인에서 시켜서 마트 카트가 어른용 카트가 있고 아이용 카트가 따로 진열이 돼 있대요. 그러면 엄마랑 아이랑 가면 엄마는 엄마 카트 끌고 아이는 아이 카트를 끌고 같이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네가 필요한 거 여기다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다만 이 고른 것 중에 마지막에 딱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딱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 네가 다 담어. 그럼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막 담게끔 한대요.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는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자기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는 그 사이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할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택을 한다거나 이 중에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기사에서 이 독일의 마트 카트 자녀교육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우리도 요즘에 그 마트에 가면 조그만 카트 있나요? 있죠. 네, 조그만 좀 카트 있어요. 네. 네. 그 조그만 카트가 있으면 이 방법을 실질적으로 아이가 어리다고 한다면 한번 사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카트가 해봤어요. 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마트 조사를 하면 카트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네, 좀 그런 거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랑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만, 오늘은 두 개만,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법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거 중에 좀 괜찮았던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지인이 쓰고 있는 거 중에 괜찮은 네. 거 하나. 전편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게임 요소를 들여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랑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눈에 보이게끔 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게 7만 원짜리면 유리병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유리병 안에다가 거기다 인라인 스케이트 써놓고 7만 원 써놔요. 그러면 아이가 그 안에 3만 5천 원을 모으면 나머지 50%는 제가 지원을 매칭이네, 해주는. 매칭.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계속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게끔 하고, 부모가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반을 모으면 노력을 하면 나도 같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마 라는 개념. 좋으네요, 가격. 소위 말하는 마시멜로우 이펙트 지연 효과에서도 이제 지나고 나면 이게 안 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막상 3만 5천 원을 모으고 나면.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던 방법이 하나가 있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네, 그래서 시각화해라. 두 번째는 습관 측면에서 이건 제 지인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포스트잇이 새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날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사야 할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미션들을 갖다가 포스트잇 하나마다 다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맞벌이여서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반대쪽에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건 몇 개만 남아있고 한 거는 오른쪽으로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게임처럼 풀어내면서 하는 방식인데, 그 집에 가면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아이들이 해놓은 게 한 몇천 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이가 그동안에 성취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일상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이룩해내는 이런 방식들. 어찌 보면 대단한 게 아닌데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같은 내용을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비단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의 요소에서. 모든 요소가 맞습니다. 다 해당이 되겠네요. 네.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수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지방에 갈 때 웬만하면 그 강의처에 부탁을 해요. 제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라고 하면 리조트 같은 곳에 이제 숙박 자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강의하는 것도 그 장면을 현장학습 하루 정도 비워서 여행 겸해서 아빠가 강의하는 것도 좀 보여주게 하고, 둘째는 제 아내 자랑인데요. 제 월급날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월급날 아들이 제가 문을 열자마자 흰 장갑을 끼고요. 저한테 아빠 감사해요 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아내가 아이들을 시킨 거긴 한데 아빠가 매달. 그만큼 매달은 아니고요. 한 두세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알게 하고 일을 했던 그 수고했던 아빠에게 응원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겐 또 하나의 감사할 수 있는. 아내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회 때 기억하시죠? 국민학교 시절에 흰 장갑 끼고 막 했죠? 그런 것들처럼 아빠를 응원하는 모습처럼 아빠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는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닐까.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가장의 권위가 좀 떨어졌잖아요. 아니 왠지 막 아빠 힘내세요, 막 돈을 더 벌어오세요, 막 이런 거 같아. 근데 사실은 가장의 권위를 세울 필요는 없지만 아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저희 남편 얘기는 남편은 어릴 때 아빠가 들어오시면 도열을 쫙 해서 다녀오셨습니까? 그걸 계속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거는 좀 방송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권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성분이 하셔서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가 했으면 진짜 어떤 문제가 됐을 수. 근데 요즘에는 뭐 아빠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엄마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용돈도 요즘에는 카톡페이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란 봉투 뭐 이런 게 있어서 시각화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적어도 아이들 용돈은 이렇게 아까 하고 싶은 거를 시각화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모았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모았는데 이거 쓰기엔 아깝다라고 우리가 욕구를 지어나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어떤 집은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전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따라 다르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전기 불 거라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낮인데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켜놔요? 그랬더니 어려서 엄마가 너무 불 끄라는 말이 자기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부자시거든요. 정말 낮에 자기는 웬만하면 불을 다 켜놓고 평생 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너무 지나친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너무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나중에 훨씬 더 안 좋은 효과를 좀 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도성의 문제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하고 싶은 교육을 하거나 하고 싶었던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억압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경제 교육은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이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그 박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방법 중에 좀 어떤 돈을 절약하게 만들고 절약한 돈의 절반은 우리가 이제 보상의 하나로 가족 회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보상책이 주어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방법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전기세나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거에 영수증이 나와요. 지로 용지가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게요. 지난달에 얼만큼 썼는지, 맞아. 그 전달에 얼마 그래프도 썼는지, 나오잖아요. 작년 이맘때 얼마 썼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작년 이맘때보다 이번 달에 절약된 금액이 있으면 그 절약된 금액의 절반을 추가 용돈으로 준다. 이렇게 되게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눈에 그래프로 보이고 숫자로 보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성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볼까? 그리고 또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한테 어떤 이익이 가라고 하는 거를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이렇게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정 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갑자기 아이 하나 낳으면 진짜 잘 키우겠다는 생각이 확 하나 다시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국가의 굉장히 바람직한 그래서 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의사결정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 경제학에 나오는 교과서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결정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지연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지연하는 방법 외에 또 아까 독일 사례 주셨지만 예를 들어 뭐 유태인 경제교육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또 현재 미국에서 뭐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되게 유명한 부자 이 노블리스트들의 어떤 경제교육의 팁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유태인의
유태인의 교육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주도성, 자립심, 독립성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는 연령대가 뒤잖아요. 그런데 유태인은 13세가 성인식을 하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13세에 들어보셨겠지만 뭐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 이런 성인식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인식 때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성경, 그 다음에 하나는 시계,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용돈, 이렇게 지참금? 지인들이. 그래서 뭐 잔치를 할 때 지인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걸 아이의 자립심, 자립자금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3세에 모인 이 자립자금을 엄마, 부모와 아이가 함께 관리해서 아이가 독립하는 뭐 대학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성인이 됐을 때 그 자금을 주고 이제 부모의 그 돈과 관련된 의무는 종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았을 때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자립심, 독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돈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태인의 교육, 유태인이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돈 교육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워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돈 교육도 잘해요. 일단도 서로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하셨던 주도성,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 경제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아까 그 박성호 기자님이 아빠가 수고한 거를 이렇게 좀 알게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를 그 숫자의 감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제시할 거 없을까요? 갑자기 제가 저쪽 얘기를 하다 저한테 돌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겠어요. 당황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신을 약간 안 차리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노동의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 교육 그 중에 하나 나온 거 보면 숫자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뭔가 용돈 교육이라고 회계 장부처럼 쓰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를 생활에서 실천해서 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전부에서 말씀드린 전 회차에서 말씀드린 용돈 관리 노트가 아니라 영수증 관리 노트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투명한 유리병 안에다가 용돈을 모아서 보여줘라. 모으는 노력을 보여주라 이런 방식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 워런 버핏이나 그렇지 않으면 빌 게이츠나 뭐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는데 주로 어릴 때부터 한 교육이 뭐였냐면요. 벌어보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동네에서 상영회를 한다든지 워런 버핏은 이제 자기가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소식지를 뿌려본다든지 그래서 벌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 벌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지가 아니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가지고 더 절제하고 더 관리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익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잘하고 재미있게도 중요하지만 벌어보는 경험을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하는 건데 아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 뭐 이렇게 어깨 주물러 주면 뭐 500원, 뭐 흰머리 뽑아주면 뭐 1,000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있죠, 했죠. 그런데 저는 약간은 그런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가족들끼리 서로 온정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은 돈으로 치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주부가 하니까 주부라는 표현 요즘 안 쓰죠. 아니 근데 우리 집은 다 아빠가 하는데 역할을 저는 나눠서 집에서 하니까 설거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설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나 아이들이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물러주거나 이런 것들은 온정으로 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미안함을 선물로나 다른 보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맞벌이에서 퇴근이 늦어진다 해서 미안해서 애들 선물 사주거나 물론 아이들한테 치킨을 사주거나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들로 미안해해서 선물을 사주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건 좋은데 그걸 다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근데
온정 그것도 있지만 저는 용돈을 보통 우리 용돈 교육할 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쓰게 하는데 보통 용돈 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하면 더 주거든요. 너 다 쓰고 어쩔 수 없이 애가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줘야지 뭐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그렇죠.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는 용돈 교육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까를 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노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꼭 온정 가족 간의 어떤 일을 온정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정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거나 뭐 신발장 정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팁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걸 디벨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레모네이드 샵을 만들어 주잖아요.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벼룩시장 같은 게 네, 프리마켓. 지자체나 기업에서 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나갈 때 우리 안 쓰는 걸 들고 나가서 마케팅 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딜도 하고 하면서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벌어보는 그럼요. 경험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충분히, 네.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꼭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한 엄마들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한번 어디다 모여서 같이 이런 걸 해볼까라고 해서 작은 공동체들이 같이 이런 경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럴 때 이제 알겠네요. 내가 이게 필요 없는 물건인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여기서 한번 그런 이벤트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도 경험해 보게 하면서도 부모한테 본인한테도 도움되는 거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 그리고 아이들 용품 같은 거라든가 책 같은 것도 안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부한 곳 중에 복지관이나 또는 그런 물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일반적인 업자들 말고 기부해서 장애인들 복지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분당에서 이런 지역을 각각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셔서 책과 물품들을 기여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게 하고요. 부모는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은 세금의 효과들을 아이들한테 3,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면 또 티켓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마켓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사보게 하는 경험들. 벼룩시장 같은 이런 프리마켓들도 요즘 많아지지만 직접 또 가보게 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놀러도 가고 뭐 휴식도 취하고 가족 간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놀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재밌고 유익한 생활 속의 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욕구를 지어나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애가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줘야지 뭐 할 수 있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이가 중심이 돼서 근데 그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알게 하고 여기서 한번 그런 이벤트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면